우리 안에서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빠우사 한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제가 일상에서 이 내면에 대한 그리고 영성에 대한 배움들을 계속 적용하고 탐구하고 알아차리는 데 사실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떠한 조건도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인데요.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조건을 요구하고 갈망하는 사회예요. 예를 들면 직업, 돈, 물질, 소유하는 물건이나 혹은 신념이나 가치관까지도 그 모든 조건들, 모든 대상들을 나 자신이라고 믿고 거기에서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자존감, 나다움을 찾으려고 애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으로 끝없이 외부의 조건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그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을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이 마음은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 부족감을 느끼는 습관 속에 있죠. 그리고 점점 더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외부의 조건들로부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또 가슴 깊이 이해하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온 그 마음의 습관과는 완전히 반대이거든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대전환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 세상의 일들 그리고 드러나는 현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호가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순간의 삶에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이 현상들은 단순히 위기나 혹은 망해가는 어떤 모습, 지구의 멸망, 인간의 인류애의 파괴처럼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실에 깨어난다면 사실은 이 모든 외부의 조건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내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하는 이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깨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어느 순간 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 분들일 건데요. 저도 그랬고요. 제 의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고 이 존재의 차원으로 깊어지고 있는지를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제가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감정적인 괴로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적인 괴로움은 외부에서 온다고 믿었고 그 당시에 관계나 돈, 가족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일이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서는 끝없는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명상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제 심리적인 내용이 심리 상태나 이 마음의 상태가 그때그때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문득 이게 외부에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닌 것 같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득 살짝 그렇게 틈새를 알아봤어도 사실은 다시 그 마음의 굴레로 습관으로 빠져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런 걸 알아차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로 명상을 탐구하게 됐고 그때 저의 목적은 제 내면의 상태를 완전히 깨끗하게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바꾸면 이 현실이 창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 내면을 싹 다 바꿔야겠다. 이것을 통제하는 마스터가 돼야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명상의 두 가지 방향을 안내 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저항하기 위한 명상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 그 두 가지의 갈림길이 언제나 주어지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저항할 때 우리는 끝없이 싸움을 만들어내고 괴로움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제나 느껴지는 결핍감과 부족감, 충분치 않음을 통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죠. 그리고 그 애씀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고 그 조건이 바뀌는 시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로 계속 끊임없이 주의력을 가져가고 이 순간 정말로 경험되는 존재함을 자각하는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거꾸로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제가 명상을 공부하면서 내 내면을 바꿔야겠다는 의도로 오랫동안 시도를 해왔고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되는 마음들을 계속 파고들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파면 팔수록 정말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많은 부분 나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차례 또다시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전에는 바깥을 향해 있었다면 이후에는 내면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만 달라 보일 뿐이고 저는 역시나 또다시 끊임없이 통제하고 조작하고 애쓰는 그 마음, 에고의 습관 안에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을 때 마음의 습관은 계속 되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힘이 조금 더 키워지기 시작했고요. 내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아니라 이 마음이죠. 이 마음, 에고라고 함은 이 순간에 없는 것만을 찾아다니는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폄하하고 볼품없게 만들고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는 건 언제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에 다시 과거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할 때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시선으로 이건 문제야 라고 보기 때문에 미래에 그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재가 문제라는 이름표를 갖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것에 반응해서 미래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정말 나의 체험으로 자각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더 이상 이런 영성에 대한 이야기,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정말 일상적이고 정말 명료하고 끊임없는 괴로움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오로지 지금 여기에 완전한 자유와 평화로움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 역시도 이 몸만을 개인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몸을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와 외부의 상황 또 내면의 느낌, 감정들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조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한동안은 굴러가지만 그 순간 그대로에 현존할 때 존재의 감각으로 존재의 차원으로 들어갈 때 있는 그대로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사실은 용기가 생긴다기보다 이미 이것들은 일어나고 경험되고 있고요.
이 몸에 갇혀있던, 몸을 나라고 한정짓던 시선에서 삶 전체가 경험되고 있음, 이 몸 또한 경험되고 있음 이라는 그 알아차림의 관점에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끝없이 생각에 끌려갑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문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 취직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하는데, 어제 이랬었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게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어쨌든 그 일이 내가 분명히 해결하거나 분명히 다뤄야 하는 일인데 단순히 그건 생각일 뿐이야. 지금 그건 생각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게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럼 그냥 미루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도움이 될 만한 문장이 있어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문장인데요. 삶의 상황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삶 자체를 개선할 수는 없다는 문장이에요. 우리는 삶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순간에 명료한 그리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 기회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 계획을 세우거나 의식하고 어떤 대안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의 상황을 적으로 만들고 내 인생의 문제로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눈이 오고 있는데요. 바람이 너무 세서 간판이 쓰러지거나 날아갈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차를 덮어 놓을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 지금 상황에 알맞는 정말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생생하게 깨어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순간을 나의 문제, 이 순간 느껴지는 감각과 감정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창조하게 돼요.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거나 혼자 지내면서 그 행동과 그 경험을 할 때 정말로 괴로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게 됐어요. 제가 헷갈렸던 그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 내려놓고 놓아버리라고 하는 그 말이 상황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삶에 내맡기자 라는 마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내면에서의 저항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의 괴로움과 불안과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목마름이 미래에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다양한 외부의 조건들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행복이 그리고 그 편안함이 미래에 찾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건 지금 이 순간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미래를 기다립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마음이 이야기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부족감을 살펴보면 사실은 정말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이 결핍감은 그 모든 조건이 갖춰진 미래가 바로 지금이 됐을 때 여전히 부족감과 결핍감으로 경험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결핍과 부족감,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고 그 생각으로부터 오는 결핍감이 미래와 과거, 머릿속 생각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생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도 또 어떤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든 끊임없이 목마름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여서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요. 사실은 시간도 지금 여기에 뿐이죠. 지금 여기뿐이죠. 다만 마음의 습관은 계속 올라오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현존하고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 순간의 감각,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삶 전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머무르고 있고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속을 때에는 과거나 미래의 이야기가 지금 이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 반응에 속아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의식의 전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다림도 그리고 지금은 끊임없이 부족감을 느끼면서 풍요로울 미래를 기대하는 그 환상도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이러면 좀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러면 나 아무것도 성장하지 말라는 건가?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난 어떤데? 난 이런 걸 이루고 싶은데? 어떤 의도나 목표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로 미래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이건 역시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는 현재의 온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온전함을 느낄 때 미래에는 당연히 온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미래, 과거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만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과거도 지금 여기에서 생각으로 일어나고 미래도 지금 여기에서 생각으로 일어난다는 걸 그 단순한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의식에는 어마어마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안도했던 부분은 내가 괴롭게 느꼈던 외부의 조건들이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똑같이 일하고 밥 먹고 잠들지만 그것을 괴롭게 만드는 마음으로부터 깨어날 때 그때에는 정말 행동하고 경험하는 것에 삶의 질이 정말 달라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진짜 끊임없이 부족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 불안을 느끼면서 하는 것과 온전하게 그 순간,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정말 완전하게 경험하는 것과는 내면적으로 정말 수준이 그것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질적인 차원이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그동안 배워온 나에 대한 관념이나 세상에 대한 관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부터 깨어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심되기도 하죠.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이것이 맞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쫓고 그것을 성취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서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데요. 이것 또한 생각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건 전 지금 취준생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나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순간 전체가 경험되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내가 나라고 믿는 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롯이 이 몸만을 그리고 이 안에서 느껴지고 알아지는 감정만을 나라고 믿을 때 그 조건을
완벽하게 어떤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방어하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이 이상한 아이러니를 깨달을 수 있다면 존재의 감각, 존재의 경험을 경험하는 존재함 그 자체가 진짜 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의 조건, 하나의 경험과 싸울 필요 없이 그리고 그것을 적으로 만들고 그 적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 역할에 중독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삶 전체를 더 이상 문제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대전환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공부해가는, 탐구해가는 과정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 나 혼자 그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있고 마음 속에서 살면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던 오래된 패턴을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바라보는 의식 그 자체의 차원으로 돌아오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앞으로도 좀 나눠볼게요.